안녕하세요. 사는게 예술의 호스트 수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는게 예술 39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39화를 맞아서 저 실은 한 가지 고백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 인스타그램에 가끔 일부러 심술궂은 말을 올릴 때가 있어요. 뭐 막 거창한 건 아니지만 그냥 살짝 삐딱한 코멘트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해도 되는 투덜거림인데 신기하게도 그런 글을 올리고 나면 마음이 좀 후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스타 가보시면은 이런 글이 하나 있을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독서를 하는 게 아니다. 무례한 사람들 대가리 한 대 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니까 독서로 푸는 것이다. 심술이 그냥 그득그득 묻어있죠. 근데 이 글에 엄청나게 댓글이 달리고 막 바이럴이 돼가지고요. 50만 뷰가 넘었어요. 거의 60만 뷰 됐나? 그러니까 저는 진짜 심술이 나서 쓴 건데 되게 의외였죠. 근데 여기에 당연히 동의하지 않는 댓글도 있어요. 딱 한 개 있었어요. 지금 그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착한 사람이 되려는 게 뭐 어때서? 이런 글 좀 기분 나쁘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이 댓글로 그분은 착한 사람이 아닌 게 되어버렸죠. 뭔가 진짜 착한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군요. 하지만 착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달지 않았겠어요. 근데 막 그분도 뭔가 화가 나서 되게 심술 막 그득그득 댓글을 다신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저는 좀 이런 걸 통해서 사회 실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은 심술이 오히려 큰 화를 막아주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심술을 고쳐야 할 나쁜 성격, 뭐 뭔가 미숙한 그런 감정으로 취급하잖아요. 근데 매일을 살다 보면 조금씩 짜증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는 게 뭐 어떠냐 이렇게 심술을 그득그득 댓글 달아주신 분도 사실상 저의 심술에 심술로 대응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되게 이게 좀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막 우리 이거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막 서로 상처 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진짜 teeny tiny little 심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회차 준비했습니다. 심술은 무조건 없애야 하는 감정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은 심술이라는 감정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가시죠.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심술은 악이랑은 달라요. 남을 파괴하고 싶은 마음도 아니고 누군가를 해치고 싶은 마음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짜증나고 억울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오늘 나 좀 삐딱해질 거야 하는 정도의 정말 작은 감정입니다. 오프닝에서 말한 것처럼 저도 약간의 심술을 섞어서 글을 쓰는 거고 또 약간의 심술로 댓글을 쓰신 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들만의 어떤 귀여운 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약간 귀여운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동료 작가 에리카 팍과 함께 각자의 사전이라는 팟캐스트를 했는데 지금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하나의 단어마다 각자 모두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라는 걸 전제로 만담처럼 둘이서 토크를 하는 팟캐스트였어요. 사실 제작비가 있으면 다시 하고 싶은데 가난해서 못 만드는 슬픈 사연이 또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콘텐츠에 관심 있으시다면 또 한번 연락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심술이라는 단어 뭐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어떤지 되게 궁금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약간의 좀 귀엽고 퉁명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감정인데 우리는 이 정도의 가벼운 감정조차도 굉장히 빨리 교정하려고 해요. 짜증이 나도 이해해야 하고 억울해도 양보해야 합니다. 성숙하게 넘어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냥 참아. 이제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감정에도 착한 감정과 나쁜 감정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굉장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그렇게 착한 것, 나쁜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걸까? 짜증이나 심술이 정말 없애야만 하는 미성숙의 증거인 걸까? 화라는 감정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분노. 화는 보통 한 번에 생기지 않아요. 쌓이는 경우가 훨씬 많죠. 계속 참고, 계속 이해하고, 계속 괜찮다고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감정이 감당이 안 될 만큼 커져서 폭발해 버립니다. 사소한 일로 갑자기 화낸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있거든요.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감정 굉장히 깊이 파보잖아요. 그러면 사소한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이 그 사소한 일 하나로 폭발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이런 걸 트리거라고 부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작은 짜증, 작은 투덜거림이 오히려 감정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매번 눌러서 참기만 하면 그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에 계속 쌓여요. 근데 그때그때 좀 작게 심술을 부리고 작게 투덜거리고 나면은 이 압력이 조금씩 빠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이지 않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래요. 작은 심술은 감정의 배수구다. 그러니까 막아두면요. 이 배수구를 막아두면 언젠가 쌓여서 폭발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흘려보내면 쌓이는 것도 없고 넘치지도 않아요. 오히려 건강하고 자연스럽죠. 네, 여기서 우리 선배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모셔볼 작가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님인데요. 루마니아 태생의 미국 작가 사울 스타인버그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우리 사울 선배님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914년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건축을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밀라노 공과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했는데 1938년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의 인종법 때문에 이탈리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미국 비자를 기다리다가 1942년에야 뉴욕에 도착했죠. 우리 스타인버그 선배님은 1941년에 처음으로 더 뉴요커에 작품을 실은 이후 수십 년에 걸쳐서 이 잡지와 함께 했어요. 수십 개의 표지 그리고 수백 점의 드로잉을 남겼고요. 그는 스스로를 그림을 그리는 글쟁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실제로 선배님의 작업을 보면 단순한 일러스트라기보다는 인간과 사회를 관찰하고 해석하는 하나의 사유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정말 저의 추구미예요. 저도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지만 글쟁이라고 저 자신을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의 가장 유명한 작업은 1976년 더 뉴요커 3호로 커버를 장식한 바로 이 작품입니다. View of the World from 9th Avenue인데요. 뉴욕 맨해튼 9번가에서 바라본 세계 지도라는 뜻이에요. 허드슨강 너머를 보면 거의 텅 빈 미국 땅이고 그 너머에 태평양, 중국, 일본이 작게 붙어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뉴요커 중심적인 세계관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뉴요커들이 은근히 자기 내부에 가지고 있던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굉장히 위트 있게 그리고 살짝 삐딱하게 표현해낸 거죠. 그가 평생 관심을 가졌던 건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길거리 간판이나 광고판, 상점의 진열장, 그리고 낙서 같은 되게 정말 사소하고 일상적인 풍경들이었죠. 이방인으로 여러 나라를 거쳐서 뉴욕에 정착했잖아요. 그래서 늘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서 이 도시 그리고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완전히 이 도시에 속하지도 않고 완전히 또 밖에 있지도 않은 자기만의 그 자리에서요. 그냥 인간의 허영, 관습, 권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비틀었지만 그 시선이 세상을 냉소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짝 삐딱하게 또 웃으면서 보는 그런 태도에 가까웠죠. 제가 오늘 선배님의 작품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모든 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유쾌한 방식이라는 거죠.
스타인버거 선배님처럼 살짝 삐딱한 시선, 웃으면서 세상을 또 이렇게 흘겨보는 그런 태도.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심술이라는 감정이 예술로 확장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심술을 긍정한다고 해서 그게 타인에게 실제로 피해를 주는 행동까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삐딱하게 투덜거리는 거랑 그 삐딱함을 무기 삼아서 타인을 실제로 해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중요한 건 심술이라는 감정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삐딱함, 짜증, 억울함을 인정하고 그거를 남에게 쏟아내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글로 풀고 또 그림으로 푸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나의 심술을 표현하고 있는 매체 혹은 도구를 좀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뭔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시면요.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무거나 한번 그려보시고 아무거나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심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해봤어요. 심술이라는 건 막 거대한 그런 악의가 아니라 조금 짜증나고 삐딱해지고 싶은 되게 티니타이니한 작은 마음이라는 거 같이 살펴봤고요. 또 이 작은 심술이 오히려 큰 분노, 화를 막아주는 배수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목표는 심술 굳은 사람이 되자 이런 거 절대 아니죠. 네. 내 안에 있는 심술을 너무 막 죄책감 갖고 이렇게 바라보지 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적당히 짜증내고 적당히 심술 부리고 적당히 즐겁게 사는 삶을 꿈꿉니다.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 뭐 안 괜찮아도 크게 상관없고요. 혹시 여러분은 요즘 어떤 심술과 짜증을 참고 계신가요? 혹시 그 심술을 좀 흘려보내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좀 짜증이 났다. 좀 심술 부리고 싶다. 참 희한하게도 짜증은 나눌수록 반이 됩니다. 예. 자, 댓글창 또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는게 예술을 애플 팟캐스트에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평소에는 유튜브로 이제 자주 보는데, 애플 팟캐스트로 들어보니까 시각적인 자료를 보지 않아도 또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동하실 때 저희 사는게 예술 배경으로 한번 틀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저는 또 좋은 아티스트와 또 일상의 개념 잘 찾아서 잘 또 버무려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꾸준히 잘 부탁드려요. 저는 여러분의 사유를 늘 응원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